자, 9월 18일 월요일 전기자전거 배달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번주 영상과 마찬가지로 서수원에 위치한 탑동과 구운동 지역에서 배달을 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주말 포함 이 구역에서 배달해본 느낌으로 전기자전거 배달 수익적인 측면에서 수원 지역을 간단하게 구분하면 인계동 쪽은 A등급, 그 외 수원 지역은 B등급, 제가 배달한 지역 포함 서수원 지역은 C등급, D등급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된 곳, 반경을 한 800m 정도 잡았을 때 기준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와, 콜이 진짜 없더라고요. 콜이 없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콜 없는 지역에서도 배달해봐야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11시 40분 탑동에 도착해서 모든 배달 가능한 어플을 켜고 시작했습니다. 배민, 쿠팡, 해피, 우딜, 카카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부릉프렌즈입니다. 부릉프렌즈는 부릉이라는 배달업체에서 만든 배민 커넥트 같은 어플입니다. 저도 아직 한 개밖에 수행하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은 좀 더 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릉이랑 요기요랑 같이 하나봐요. 그래서 이 부릉프렌즈로 요기요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콜 단가가 높지 않고요. 주문도 많지 않아요.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큰 기대 없이 콜 없는 시간 해보려고 깔았습니다. 혹시 영상 보고 착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얘기하는데요. 배민과 쿠팡이 베이스입니다. 이 두 어플이 주문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어플에서 충분히 콜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어플들은 거의 서브고요. 하루 종일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냥 켜놓는 겁니다. 배민과 쿠팡으로 충분히 콜이 있다면 저는 배민과 쿠팡만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한 지 20분이 넘어서 12시가 됐는데 콜이 없었어요. 2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동네 탐방을 했습니다. 나름 의미부여를 한 거죠. 처음부터 또 쳐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운명인지 첫 콜로 12시쯤 불응이 들어왔습니다. 불응이 안 좋은 점이 수락하기 전 조리 시간을 볼 수 없고 수락 후 조리 시간을 볼 수 있더라고요. 쿠팡도 그렇긴 하잖아요. 근데 갭이 좀 크더라고요. 전날 해보려고 하나 잡았는데 30분이 떠 있어서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게 취소를 했고요. 이날도 첫 콜 수락 후 보니까 13분이 남았다고 떴습니다. 20분이 넘어서 잡은 콜이었고 첫 콜이니까 했죠. 부른 경험도 해볼 겸 픽업하러 갔어요. 바로 근처라 금방 도착했고 순댓국집이었는데 점심시간이었고 그래도 동네에서 방구 좀 끼는 음식점이라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매장이 바빴습니다. 바빠 보이고 제가 너무 일찍 간 거라 그냥 기다렸어요. 주문 수락하고 1분 만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13분이 지나도 뭐가 없더라고요. 물어보기 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게 나을 것 같은 느낌도 없고 제가 직원들 시야에 있긴 했는데 저를 너무 신경 안 써서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물어봤는데 주문이 몰렸나봐 라고 남일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마 주방 얘기 하셨겠죠. 일단 기다렸습니다. 홀에 있는 분은 아예 배달에 관심 없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포장도 주방에서 해서 주시더라고요. 업무가 다른가 보죠. 그러니 하고 좀 더 기다렸습니다. 예상 시간 10분 정도 지나서 픽업했고 거리가 멀지 않아서 배달은 5분 안에 했습니다. 오더 수락부터 배달까지 한 30분 걸렸습니다. 2,800원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죠. 조리되기가 너무 오래 걸린 것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건 그동안 다른 주문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화는 나는데 화를 낼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왔는데 이 음식 때문에 다른 배달 못했잖아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이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하루가 길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넘겼습니다. 근데 마침 배달 완료하고 쿠팡으로 방금 그 순댓국집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약간의 정신 승리라고 해야 될까요? 전달지가 멀지 않았는데 한 2초 정도 고민하고 바로 거절했습니다. 바로 또 가면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절했습니다. 콜사가 심할 때는 콜사 자체도 힘들지만 콜사가 조리되기 이 무한반복이 힘들어요. 주문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과 동시에 제가 잡은 거잖아요. 가까운 곳에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또 금방 도착하고 음식점도 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거 아니에요.
콜사 조리대기, 콜사 조리대기, 도로마무 도로마무. 이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진짜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듭니다. 이날은 정신적으로 안정을 좀 찾기 위해 버틸 곳을 찾아봤습니다. 계속 자전거 안장에 앉아있기에는 엉덩이도 아프고 서있으면 다리 아프고 마냥 돌아다니기에는 쓸데없이 배터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앉을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정신 수양도 하려고요. 지도를 보니 가까운 곳에 작은 공원을 찾았습니다. 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음악 소리도 좋고 이 동네 핫플인가봐요. 벤치에 앉아 정신 수양을 했고요. 이 구역은 평일 점심 피크는 따로 없는 지역인가봐요. 올리브영이 한 개라 우디르가 카카오는 거의 무용지물이었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켜놓습니다. 요기요 주문을 기대하고 부릉 프렌즈를 깔았지만 주문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제 누적 건수 2건입니다. 단가는 낮지만 거리가 보통 짧았어요. 다른 콜들을 수행하는 중에 콜이 들어와서 거의 거절했고 중간에 보면 운행 종료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목표를 세우는 게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10만원입니다. 시간은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저녁 9시를 일단 가이드라인으로 정했습니다. 시급, 시간당 건수를 생각하다 보면 콜사나 조리대기 이렇게 빈 시간이 생길 경우 의욕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과연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까요? 콜이 끊길 때마다 아까 본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이 배달구역 중심 쪽에 있어서 대기하기도 좋았습니다. 역시 핫플이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한 3번째쯤 방문했을 때 옆자리에 교회 전도하시는 분이 와서 이야기를 걸더라고요. 속으로 말 걸지 마라, 말 걸지 마라. 사이비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던 크게 상관없습니다. 개인의 자유잖아요. 하지만 남이 원하지 않는데 종교를 권하는 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배민과 쿠팡은 눈치도 없이 조용하더라고요. 한 번만 도와주지. 정적이 꽤 흘렀고 대화가 불편하다고 제가 얘기 안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자리를 피하시고 다른 할아버지로 옮기셨어요. 저도 자리가 불편해져서 다음 배달을 하고 다시 그 공원을 못 갔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공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찾은 공원, 찍찍폭포 어린이 공원입니다. 이름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왠지 더 잘 달릴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이날 저에게 큰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배달을 하고 그 공원으로 향했고 콜이 들어오면 배달하고 콜이 끊기면 그 공원에 가서 대기를 했어요. 대기 시간이 꽤 길었어요. 저녁 5시가 되기 전 중간 목표가 5만원이었는데 한 3만 5천원 정도 벌었습니다. 이날은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지역을 다녀보지 못했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채팅방, 커뮤니티, 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생각해봤는데 대충 서울의 강남, 송파, 마포 이런 지역들이 A+급이라면 수원, 인계 지역은 A-, B+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구역에서 배달하는 정도가 지방도시의 느낌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오늘 배달구역 안에는 참고로 올리브영 1개, 파리바게트 2개, 베스킨라빈스 1개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없고요. 버거킹, 롯데리아, 맘스터치 1개씩 있습니다. 이 매장에서 주문을 기대하기보다 번화한 정도를 알 수 있는 척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생기는 브랜드잖아요. 이런 브랜드들은 상권 분석도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소비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가 많을수록 플랫폼을 통한 주문이 많겠죠. 이 구역이 콜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돌파구 같은 무언가를 찾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좀 더 유연하게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이 구역에서 배울 점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믿고 제 경험, 생각을 공유하는 게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끔 어떤 과정들이 당장 성과가 나지 않지만 그 고민하는 과정들이 결국 다른 일을 할 때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배달 구역은 콜이 없고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고요. 사실 그게 제일 크죠. 특히 평일 점심시간대가 취약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나름 장점은 작은 동네라 지형 익히는 게 어렵지 않고 교통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사들도 많은 편이 아니라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요. 지역을 좁게 설정했고 주변 지역과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콜을 거절해도
과도한이 걸릴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콜이 많은 지역들은 가끔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콜들이 많아서 거절을 너무 많이 해야 될 경우도 생기니까요. 오토바이는 기본적인 비용이 들지만 전기자전거는 기름값이나 보험면에서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콜만 이어지고 조리대기만 줄일 수 있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콜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이날따라 엘베가 없는 주택들이 많이 걸렸고 3, 4층이 유독 많이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걸었던 층수를 합하면 과연 총 몇 층일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세보는 거라 기대가 됩니다. 재미삼아 하는 걸어서 저 하늘까지 컨텐츠입니다. 걸어서 저 하늘까지. 그만큼 체감상 많이 걸어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져서 걸어서 저 하늘까지는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0만원의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래도 저녁 배달이 있으니까 나름 희망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다음 편에 목표치를 채웠는지 10만원을 채웠다면 얼마나 걸리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